장선아 지금 헤어 커트를 좀 하셨네요. 진작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저기 호섭이 같지? 호섭이 아십니까? 호섭이? 야, 내가 너보다 반말하지 말라고 그 댓글 있더라. 한국 프로야구 미래를 책임질 신인 선수들은 누가 될까요?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2025 KBO 신인 드래프트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 대표팀이 동메달 결정전으로 밀렸죠. 네. 과연 첫 번째 지명을 어떤 선수가 받을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방송 올렸잖아요. 올렸죠. 강태가 의외로 야구를 좀 잘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금 서치를 많이 한 거죠. 제가 뭐예요?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봐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예. 근데 이번에 대표팀 가가지고 배찬승 선수가 너무 잘 던져가지고 맞아. 갑자기 주가가 지금 쫙쫙 올라가고 3번이 삼성이죠. 삼성이죠. 8등이니까. 9월 야구라의 추석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는 한국 고리어 홍삼의 참 이로운 홍삼정 판매 행사가 제품의 조기 품절로 인해 잠시 중단됐다는 소식입니다. 최정희, 7일 통산 1033개째 사구를 기록하면서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KBO 역대 개인 최다 4사구 기록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 박병호가 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서 홈런을 때리면서 KBO 리그 통산 400 홈런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영이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역대 세 번째로 30홈런 30도로 100타점 100득점의 대기록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최연소예요. 최연소. 예, 이승엽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네. 이제 김도영 선수가 갈아치웠습니다. 이 기록이 정말 중요한 기록들이 지금 3개가 나와. 저희가 지금 주간 야구를 해서 다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빠르게 단신으로 처리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야구라에서 이제 해야 될 이야기들은 네. 이제 중위권 싸움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포스트 시즌을 향한 두 자리. 예, 지금 한 6팀 정도가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네. 짧게 이제 기록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옷 갈아입고 본격적으로 주간 야구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을 야구 남은 두 자리 4, 5위 팀은 어느 팀의 자리인가? 자, 지금 두산 베어스가 전체적으로 순위를 한번 읊어보고 가시죠. 경기를 이제 굉장히 많이 치렀어요. 예, 이제 뭐 잔여 시즌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10일이니까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네요. 예, 한 7, 8일 정도 남았으니까 네.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이 이제 오늘자 기준인데 9월 8일 기준으로 해서 순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기아 타이거즈. 자연승이에요. 2위와의 승차, 2위 삼성 라이온즈와 지금 7경기 차인데 사실상 끝났죠. 매직 넘버가 이제 7. 네, 7인가 6인가 막 그럴 거예요. 사실상 아니 저는 끝났다고 봐요. 거의 뭐 우승이 거의 확정적이다. 정규리그 우승은 사실상 이제 기아 타이거즈로 결정이 났다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 뭐 90%도 넘은 것 같아요. 네. 90한 7, 8%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위 삼성 라이온즈. 저도 2위까지도 사실 3위까지도 결정이 났다고 봐요. 예, 왜냐면 3위가 있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사실 최근 경기력이 좋은데다가 그리고 이제 LG 트와이스의 경기 차도 4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삼성이 이제 12경기 남았으니까 LG가 14경기 남고 네.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4경기를 뒤집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쉽지 않죠. 예. 2위, 3위 뭐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게 남아 있지만 네. 그래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 2, 3위는 예. 사실상 저는 결정됐다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순위를 이렇게 살펴드렸는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두산 베어스부터 한 팀 한 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위 4위고 남은 경기가 이제 12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네, 12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과연 4위를 굳힐 수 있느냐? 이제 두산 베어스의 좀 과제인데, 이제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또 연패가 있었습니다. 안 좋아요. 10경기로 보면 지금 3승 7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KT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다시 이제 순위를 4위로 이제 끌어올렸는데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더라도 9월 들어와서 그게 첫 승이었습니다. 4경기에 지금 1승 3패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가 잔여 경기가 가장 적게 남은 상황에서 경기가 띄엄띄엄 있는 이 부분을 조금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뭐 발라조빅이라든가 뭐 곽빈이라든가 예. 사실 뭐 시라카와도 등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라카와는 일본으로 넘어갔고 예. 그러니까 듬성듬성 경기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상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직전 토요일 KT전에서 곽빈이 선발로 올라와서 승리를 거두면서 그나마 이제 연패를 끊었는데
앞으로 남은 12경기. 12경기 중에 약간 그래도 좀 낫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과의 경기는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KT와 한 경기 그리고 SSG 한 경기 그 롯데 한 경기 지금 NC 두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잔여 경기 12경기 중에 제일 중요한 건 LG와의 이 세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LG와의 세 경기에서 이제 어떤 성적을 내냐. 왜냐하면 LG도 지금 3위에 포진돼 있지만 결국 시즌 마지막까지 2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산 베어스와의 이 세 경기에서 LG가 특히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LG가 앞서고 있죠. 상대 전적에서. LG를 상대로는 이제 6승 7패 두산 베어스가 1패를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운드 자체가 9월달 들어와서는 4.86이거든요. 그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1승 3패라고는 하지만 KT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결국 그날 이제 타선이 터지면서 좀 승리를 거뒀거든요. 12대 2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KT와의 경기에서는 11승 4패를 기록하고 있고 한 경기가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토요일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니퍼트 선수가 그날 이제 은퇴식을 하는 그 경기를 누가 중계를 하느냐? 제가 중계를 합니다. 토요일 경기. 그러니까 니퍼티가 두산 KT를 거쳤기 때문에 그날로 이제 은퇴식을 잡았는데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뜻하지 않게 이제 은퇴식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7년 만에 은퇴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오래됐죠. 그 경기를 제가 깨알 자랑 올해 참 기념비적인 그런 경기들을 장승당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운이 좋은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물론 이승엽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상을 많이 생각을 하고 팬들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런데 두산 베어스가 이승엽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 김태형 감독 마지막 시즌 9위를 했어요. 9위. 9위였죠. 9위에서 포스트 시즌을 만드는 부분은 공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시즌 포스트 시즌 이제 진출을 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기본적으로 깔고 조금 더 이제 나은 성적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연패가 이제 좀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포스트 시즌을 진출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연패가 길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두 자리를 놓고 싸우게 된 상황이라 아까 실망감이 좀 있을 텐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뭐 내내 경기를 치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3경기 정도 치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중력을 조금 더 이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남은 잔여 시즌을 좀 치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KT 위즈는 현재 5위인데 남은 잔여 경기가 13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순위권에 이제 같이 이제 얽혀 있는 팀들은 제외를 하고요. 지금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과의 경기만 말씀을 드리면 두산 한 경기, SSG 2경기, 하나와의 경기는 없습니다. 롯데와 한 경기 그리고 NC와의 3경기인데 제가 봤을 때 NC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남은 팀과의 대전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가 참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KT 같은 경우는 보면 최근에는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뭐 5할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 지난해와는 다르게 5위, 4위 여기서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현재까지 지금 순위거든요. 일단은 뭐 소용준 선수도 늦게 복귀가 됐고 쿠에바스 선수도 두산전에 좀 많은 실점을 했고 고영표 선수도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을 했었고 고영표 선수가 들어와서 뭐 좋은 경기도 있었지만 사실 예전 뭐 최근 3년간 어떤 그 보여줬던 고영표 선수 모습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운드 쪽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저력 있게 정말 KT답게 치고 올라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과 진짜 한두 달 전만 해도 KT가 이대로 그냥 끝나는구나. 올해는 작년 같지가 않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4위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3위까지는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KT의 장점은 이제 선발 야구가 이제 이루어지느냐. 지금 선발 투수들이 좀 꾸준히 같이 로테이션을 잘 돌고 있죠.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NC와의 이제 3경기의 어떤 그 승부가 이제 KT의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앞서 이제 언급하셨는데 소영준 선수가 좀 부상해서 빨리 돌아와서 후반기 때만이라도 이렇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줬으면 조금 더 지금 성적이 좀 달랐을 텐데. 나았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퓨처스에서 투심이 뭐 144km 나왔다는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 말미 되면 소영준 선수가 한 번쯤은 돌아올 것이라고 이강철 감독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정규 시즌을 건너뛰었다고 한다면 소영준은 포스트 시즌에서 이제 활용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았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 들어가서 또 소영준 선수가 잘 던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소영준 선수가 돌아왔을 때 과연 소영준 선수가 선발로 뭐 구원으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카드죠. 왜냐하면 포스트 시즌에 잘 던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영준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포스트 시즌에 가더라도 철저하게 날짜를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선발로는 쓰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롱릴리프로 쓰게 되면 철저하게 투구수 관리를 해주게 되면 조영준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소영준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병원을 갔는데 같은 병원이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서로 인사를 했거든요. 아, 소영준 선수가 알아보던가요? 네, 서로 알아. 우리 같이 방송을 한번 했잖아요. 아, 맞네. 막 수원에서. 야, 대영준 TV와 우리 야구라의 콜라보 엄청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상 치료를 하는 병원이 같은 병원이어갖고 어떻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소영준 선수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예, 저도 부상으로 왔습니다. 서로 이제 부상으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 그러고 끝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럼 아파요, 그럽니까? 너무 웃긴 거는 제 상태가 더 안 좋았거든요. 저한테 괜찮냐고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어디 다쳤는지 몰랐. 무릎 다쳤는지 알았을 텐데. 소영준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강캐가. 2001년생. 전 79년생. 그럼 22살. 아버지하고 아들 차이인데. 소영준 선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마영준 유튜버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보고 계시다면, 잘 좀 합시다. 자, 이렇게 두 팀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 두 팀이 그래도 가장 유력한 4위와 5위죠. 당연하죠. 지금 순위 위에 있는데. 네, 순위도 위에 있고 지금 뭐 저력으로 봤을 때도 가장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그 다음이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이제 6, 7, 8위 싸움이 진짜 치열한데, 자, 6위가 SSG입니다. 남은 경기 잔여 경기는 14경기가 남아 있고 SSG가 지금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부산에서 이제 롯데와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조금 선전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오강불씨를 이제 살린 상황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마운드가 안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라운드가 안정이 돼 있는데 방망이가 좀 안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정 선수도 약간 몸이 안 좋고, 박성환 선수도 뭐 들쑥날쑥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라인업을 레귤러 멤버로 꾸리기가 조금 뻑뻑한 상황이죠. 아하. 그래서 마운드의 힘으로 사실 최근 버티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김광현 선수가 안 좋았다가 조금 다시 좋아진 모습도 있고, 네. 엘리아스 선수도 뭐 바로 직전 경기에서 롯데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같이 순위 경쟁을 하는 팀들을 밀어내는 이 맞대결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SSG 같은 경우에 14경기가 이제 잔여 경기인데, 두산과의 1경기, KT와의 2경기. 그리고 이제 하나 2경기, 롯데 1경기, NC 2경기거든요. 그 세 팀과의 경기. 그러면 결국에는 랜더스가 지금 6위란 말이에요. 그럼 5위로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그리고 KT와의 이 2경기, 이 3경기에 사실상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 팀도 사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래 팀보다는 결국에는 아래서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 팀을 잡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래 팀과의 경기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도로 봤을 때는 위에 팀,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는 팀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끌어내려야 된다. 끌어내려야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그 경기 차가 2경기 반이면 이게 적은 경기 수가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14경기가 남았는데 2경기 반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인지에 대한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왜냐면 이게 2경기 반이라는 게 3연승을 한번 거두고 상대는 3연패를 당하면 단순하게 딱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사실 두산과 KT가 잔여 경기 일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5선발 경기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4, 5선발 경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그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다가 3선발 경기, 그러니까 1, 2, 3번에다가 4, 5번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붙일 수가 있으니까 좋은 투수들을 계속 상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랜더스가 8월 들어, 아까 9월 들어와서 타격은 조금 안 좋거든요. 마운드는 괜찮은데 그러면 계속 좋은 투수들을 상대해야 되는 타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SSG 같은 경우는 뭐 엘리아스, 앤더슨, 뭐 김광현 이런 선수들을 계속 돌리면서 마운드를 올리니까. 다 했는데 결국에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이제 점수가 나야지 이기는 경기니까 공격력이 중요하죠. 마운드도 중요하지만 점수를 내서 경기를 이길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요. 그럼 타격이 중요한데 최근 타격이 조금 침체되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약점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예, 요 위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순위는 7위입니다만 랜더스와는 승차가 없는 바로 7위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가 지금 한풀 꺾였어요. 꺾였어요. 아 그리고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두 경기 대패를 당했죠 지금. 다 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롯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 분위기를 한번 탁 타게 되면 진짜 올라오다가 진짜 좋거든요. 올라오다가 근데 한번 딱 꺾이면 예, 약간 저 선수들이 그냥 최근 정말 좋았던 경기력을 펼쳤던 선수들이 맞나? 뭐 이 네. 정도의 사실 흔들림이 있거든요. 네.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주말 2연전 모두 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연패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 네. 좋은 분위기가 꺾였다는 게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문동주 선수가 어깨 피로 증세 때문에 한번 건너뛰었거든요. 네. 지금 후반기 엄청 좋습니다. 지금 문동주 선수가. 네. 근데 그런 선수가 등판을 못했다는 거는 또 아쉬운 거죠. 또 그 경기에 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악재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포기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네. 하나이글스가 이제 16경기가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과의 경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롯데와의 이 5경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진짜 결국에는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롯데와 NC는 하나보다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반타작 이상 9경기에서 제가 봐서 최소 6승 3패 정도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두 팀을 완전히 밀어낼 수 있는 사실 그 승차가 생겨버리거든요. 사실 하나가 힘든데 왜냐면 바로 이제 지금 동률인 SSG와의 경기도 2경기가 남아요. 2경기 남았죠. 지금 10승 4패. 9경기 롯데 5경기, NC와의 4경기를 하면 네. 총 11경기입니다. 그러니까 16경기 중에 11경기가 중요한 경기예요. 여기서 이제 진짜로 6승 3패 아니면 한 7승 4패? 예. 8승 3패 하면 좋겠지만 7승 4패 정도의 어떤 마지노선을 갖고 아마 경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문동주 선수가 다시 글쎄요, 다음 등판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등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깨가 어떤 그 큰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피로 증세라고 하니까 조금 더 쉬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최근에 뭐 와이즈 선수 좋죠. 뭐 유현진 선수 좋죠. 유현진 선수 좋아요. 바리아 선수 조금 안 좋지만 문동주 선수가 좋았기 때문에 삼각편대가 사실 가능했건 네. 하나이글스인데 네. 여기서 이제 문동주가 탁 빠졌다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불펜 쪽에서도 김서현 선수가 최근에 좋았는데 LG전에서는 일단 적시타도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한화 이글스가 좀 투수력이 또 안정이 좀 되면서 이게 순위가 많이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다 투수진이 안정이 돼 있는 팀들이 네. 상승세를 만들고 있고 타고 있죠. 예. 선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구원진 같은 경우에는 김경문 감독 그리고 양상문 코치가 부임한 이후에 맞아요. 진짜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네. 예, 요거는 이제 잔여 경기를 치르고 이제 포스트 시즌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느냐 정말 희망의 빗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SSG 랜더스와는 지금 승차가 없습니다만 남은 잔여 경기가 2경기가 더 많다는 게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2경기를 만약에 이기게 된다고 한다면 네. SSG보다 한 경기 이제 앞서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네. 그 경기 남은 수로 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두 이긴다는 가정하에 뭔가를 이제 이게 형세를 이렇게 꾸리게 되죠. 네. 예.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남은 잔여 경기가 17경기 정말 많고요. 네, 7위와는 이제 한 경기 반차 그리고 최근에 안타깝게 좀 3연패를 이 주말 내내 좀 내주면서 가장 좀 아쉬운 주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김호중 선수가 또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했고 네. 승리를 챙겨야 되는 경기를 결국 무승부로 끝냈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경기도 반지가 등판했는데 반지가 최근에 좋았는데 반지가 무너졌다는 게 너무 뼈 아프죠. 사실 반지 윌커슨 최근에 박세웅도 괜찮거든요. 박세웅. 이 세 선수가 나갔을 때 당연히 승리를 거두고 승리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네. 특히 반지가 무너졌다는 부분은 너무 아쉽고 최근 3연패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지금 3연패거든요. 그렇습니다. 5위권과 경기차를 한 경기만 2경기가 줄였는데 또 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롯데. 잔여 경기 17경기 가운데 두산 한 경기, KT 한 경기, SSG 한 경기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LG와의 4경기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와의 5경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LG 트윈스와의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올 시즌 3승 9패로 밀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반타작 이상은 해야 돼요. 2승 2패는 해야 돼요. 만약에 1승 3패로 밀리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롯데는 지금도 엄청 힘들거든요. 경기 차이가 사실 뭐 두산과의 경기 차도 지금 4경기 반이니까 잔여 경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4경기 반 차이가 그냥 4경기 반 차이가 아니에요. 시즌 초와는 완전히 다른 4경기 반이라 그렇죠. 극복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사실 보는데 사실 그 분위기를 진짜 많이 타는 팀이라 글쎄 어떻게 또다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않을지는 모르겠어요. 한화도 지금 총력전이고 지금 가장 총력적인 팀이
SSG, 하나, 뭐 롯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대결 성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와의 또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두산과 KT는 위에 있는 상황이라 네. 여유가 조금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KT, 뭐 SSG, 하나, 롯데, 그 다음에 이제 NC까지. 그러니까 SSG, 하나, 롯데, NC는 사실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를 계속 만들면서 이기는 경기를 계속 해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위 팀도 이기면서 계속 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참 롯데자이언츠 올해 보면은 파도를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조금 길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게 조금 짧아야 되는데,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길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너무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사실 롯데가 지금 9월 들어와서 홈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홈런을 좀 때려야 되는데 홈런이 안 나와요. 이런 것들도 이제 타선이 좀 막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NC 다이노스 남은 잔여 경기는 16경기, 현재 순위는 9위. 8위와의 승차도 반경기차, 그리고 이제 5위와의 승차도 좀 많이 멀어져 있는 NC 다이노스입니다. 4경기 반이거든요. 네. 예.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예. 그리고 이제 NC가 두산과의 2경기, KT와의 3경기.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과의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그러네요. 9경기거든요. 하나와의 경기도 4경기 남아 있고. 아홉 경기인데. NC가 NC가 지금 9월 들어와서 4승 3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마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중위권이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 팀 타선도 괜찮아요. NC가 지금. 예. 7경기에 팀 타율이 지금 리그 1위입니다. 9월 팀 타율이 1위거든요. 홈런도 지금 많이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믿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국 NC는 그래도 지금 처해진 위치가 제일 아래쪽이라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조금 어렵다고. 지금 NC 다이노스 이제 그러면서 뭐 젊은 선수들에게 좀 일요일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이 패하다 보니까 기회도 좀 많이 주는 모습도 좀 있었고, 그리고 신민혁 선수가 뼈 조각 수술을 하기 위해서 8월 31일 이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시즌 아웃이 됐는데, 제가 또 병원에서 신민혁 선수를 만났습니다. 모자를 이제 다 벗고 사복을 입고 와가지고 처음에 저도 긴가민가했어요. 신민혁 선수가 아직 시즌 중인데 분명히 지난주에 등판을 했는데 왜 여기 병원에 와 있지? 아니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예, 계속 있었어요. 뼈 조각 수술을 해야 된다. 제가 구단의 홍보팀한테 전화를 했죠. 신민혁 선수 혹시 수술하러 간 거 맞나요? 제가 이제 홍보팀장이랑 저랑 이제 후배 사이라서 아는 친한 이제 후배라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네, 형 맞아요. 지금 병원 가 있어요. 그랬더니 신민혁 선수가 맞구나. 그게 다예요? 네, 별 내용은 없는데. 제가 발로 뛰면서 선수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난 거, 그러니까 선수를 만난 거를 이제 자랑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공교롭게도 뭐 만나서 어떤 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대화를 주고 받았거나 이러면 제가 이제 야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만났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뭐 의미가 없지 않아요? 보고 확인만 하고 왔다. 근데 저도 신기했다니까요. 그날 소용준을 보고 그다음에 신민혁부터 보고. 저 꿈에서 전지현 씨 봤어요. 아니 그건 꿈이고 난 현지에서 봤다고 신민혁을. 근데 NC는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기아 타이거즈를 위협하는 선두권이었어. 그렇죠. 근데 연패를 한번 창단 후 최다 연패였죠. 11연패인가? 한 번 당하면서 쭉 떨어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려왔나 싶어요. 한 번 그렇게 꺾이면 그 분위기 만드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 뭐 한 2, 3연승 하고 그럼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 뭐 다른 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은 전력이 뭐 NC보다 다 처지는 팀이 어디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다시 연승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NC 다이노스가 좀 9위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순위 경쟁에서는 현재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뭐 두산하고 KT가 제일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순위 제일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SSG와 하나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롯데하고 NC는 조금 희박하지 않나, 좀 어렵지 않나, 어려운 행보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이 페넌트 레이스 막바지 순위 경쟁 특집 요거에 대한 한 줄 평도 있을까요? 한번 할게요. KBO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시즌 끝 마지막까지 열심히 싸워라. 자, 순위 싸움 치열합니다. 이번 주도 KBO 리그 이 순위 싸움, 어떤 팀이 또 올라가고 어떤 팀이 내려갈지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추석 잘 보내시고 저희 다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넣는다 주라.